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이상익 한평군수의 1,000만 원대 맞춤 양복 뇌물 수사 혐의에 대한 보안 수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 군수 측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음해라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기소 의견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일대는 지난달 말 이상익 한평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보안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보안 수사 결과 이상익 군수가 2020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무렵 모두 5벌의 양복을 맞춰 입고 양복값 약 1,000만 원은 건설업체 관계자가 현금으로 대신 내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업체 관계자가 전체 사업비 170억 원 상당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군수 측 관계자에게 부탁하고 뇌물로 양복값을 대납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군수와 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적용했던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옷값 대납 자체는 사실로 확인된 만큼 검찰은 이상익 군수 측이 이를 실제로 몰랐는지와 사업 수주 청탁 여부 등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전남경찰청은 이 군수의 부인과 전 비서실장이 또 다른 업자로부터 3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사건의 핵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는데 이 군수 부인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익 군수 측은 직무와 관련해 양복 등 부정한 물품을 받지 않았고 양복값은 추후 가족이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받는 것을 거절했고 즉시 반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역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는 10일부터 김해공항에서 일본 단체 여행도 가능해지고 동남아시아 노선도 늘어나 김해공항 정상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부산방송전국의 강혜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탑승 후 일본행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이 탑승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닫혔다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부산 후쿠오카행 하늘길. 지역공항 가운데는 처음으로 일본 노선의 운항이 재개된 겁니다. 일본에 가려고 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길게는 8시간을 이동해야 했던 승객들은 한결 부담을 덜었습니다. 비행기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죠, 가족하고. 이번에는 그냥 김해공항에서 바로 후쿠오카 공항 갈 수 있으니까 완전 편해졌죠. 일본 여객 비중이 전체 국제선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일본 노선 재개로 김해공항의 국제선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는 백신 접종자는 일본에서 자가격리가 면제돼 단체 관광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번에 취항한 후쿠오카 노선은 매주 한 차례씩 승객들을 실어 나르다 관광객 입국 제한이 풀리는 6월부터는 노선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일정에 맞춰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노선도 추가로 개항할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 13개 노선 이제 주 51회가 운항될 예정이고요. 연말까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코로나 이전에 약 50%까지 이렇게 노선을 이제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취항하지 않았던 하네다 공항 등 일본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코로나19로 이축됐던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북 군산공항에도 여행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도 항공권 예매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주방송전국의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8차례 군산과 제주행 항공기가 오가는 군산공항입니다. 평일이지만 주차장은 물론 대합실까지 차량과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여행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성수기를 앞두고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년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왔을 때 별로 그렇게 많이 관광객들이 없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항공권 예매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항 허가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7, 8월 제주 노선을 아직까지 인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항공사들은 성수기 여행객들을 인근 청주나 광주 공항으로 뺏기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사실은 이제 학예, 동계 단위라고 해가지고 1년에 2번 하니까 뭐 언제나 되는 건데 실제 판매를 오픈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타임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군산공항을 운항하는 두 항공사의 경우 제주공항 활주로 이용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은 탓에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검토 기간도 변동될 수 있다며 조만간 인가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항의 경우 6달 단위로 노선 인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도민들이 어려움 없이 군산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천둥, 번개와 우박을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다시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광주, 전남 내륙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어제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오늘은 26도로 어제보다는 6도가량 높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평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낮아 선선하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아 선선하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광양과 순천, 구례 27도로 어제보다 2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3도, 진도와 해남도 23도, 완도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주말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3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155명이, 전남에서는 158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전남에서만 2명이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는 광주 3명, 전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남 전역에 현충일 추념 사이렌을 울립니다. 전남도는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 행사에 맞춰 사이렌을 울리며 지역 내 122개 경보 단말기를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역 저수율이 평년 대비 9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어촌 알림에 따르면 전남의 저수율은 54%로 평년 60%보다 6%포인트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누적 강수량이 약 200mm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서 받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청년 문화센터 2군데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3군데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12개 사업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시군 예산 합쳐 1,38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자금으로 전남도는 투자 계획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8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